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컴퍼니 베트남 야짱의 쿠킹 클래스 중에 인사드립니다. 이런 말 있죠. 코로나 전은 다낭, 이후는 야짱. 그만큼 제가 있는 야짱은 2020년대 들어 주가를 정말 팍팍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깜란이니, 시티니, 포나가르니, 무이네니, 빈원더스니. 이번 비디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야짱 최고의 36시간. 네, 그럼 정확히 야짱 여행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고요. 첫째 날의 첫 번째 루트는 빈원더스입니다. 푸꾸옥에도 있는 그 대형 테마파크예요. 만약 여기에 간다면 일정은 간단해요. 오전부터 오후, 저녁은 기본이고 마음에 든다면 밤까지 여기입니다. 위치는 육지가 아닌 야짱비치 맞은편 별도의 섬 때문에 그냥 차 타고 갈 순 없고 전용 케이블카를 타야 돼요. 이 케이블카를 타는 것부터가 빈원더스 일정의 시작이죠. 배를 타도 되는데 그건 이제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했다 하더라도 바로 빈원더스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착하는 곳은 빈펄 하버거든요. 빈원더스와 비슷한 풍으로 조성되었지만 여기는 테마파크가 아닌 상업구역이에요. 여러가지 식당, 상점들이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여기는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빈펄 하버를 지나 빈원더스에 입장합니다. 야짱과 푸꾸옥 빈원더스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워터파크를 비롯해 여러가지 구역이 있는데 우선 워터파크를 살펴볼까요? 다양한 슬라이드가 있어서 아주 어린이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은 되어야 모든 시설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는 섬, 그리고 빈원더스는 바닷가에 있죠. 때문에 여기 워터파크 바로 옆에는 해변도 있는데 색이 확실히 예쁩니다. 야짱 메인비치와 달라요. 또 간단한 수족관도 있고요. 별로 크진 않지만 대낮에 아주 더울 때 햇빛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놀이기구 구역인데 기본적인 여러 탈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알파인 코스터. 섬 중앙에 산까지 올라가 시원하게 내려오는데 평지인 푸꾸옥 빈원더스에는 없는 야짱 빈원더스만의 무기입니다. 또 여기는 동물원 구역도 빈원더스 안에 있어요. 푸꾸옥 사파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투어도 없지만 따로 티켓 살 필요 없이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동물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밥은 빈원더스 안에서 먹어도 되고 빈펄 하버로 나와서 먹어도 돼요. 얼굴 등록을 통해서 왔다 갔다가 가능하죠. 그렇게 구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늦은 저녁, 입구 근처 성 쪽에서 야간 공연까지 구경하면 빈원더스에서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빈펄 하버의 밤 풍경. 여기도 불 켠 모습이 상당히 예뻐요. 케이블카 타고 돌아가기 전 쓱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을 알았으니 티켓 구입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가장 보편적인 건 이거예요. 빈원더스와 케이블카. 중요한 건 워터파크니까 오후 4시 이후 티켓은 그리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 밑에 콤보는 취향차입니다. 놀이공원에서 걷기 귀찮으면 버기인데 여긴 언덕이 많거든요. 하지만 케이블카 티켓은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요. 뷔페는 뷔페입니다. 빈원더스가 별로 안 땡긴다면 달랏 당일치기는 어떨까요? 달랏은 야짱 남서부 3시간 거리에 있는 고원 도시인데요. 1년 내내 덥지 않아 붙은 별명이 바로 영원한 봄의 도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야짱과 다른 선선한 기후. 한국이었으면 보통이었겠지만 여기서는 별미예요. 클룩에서 예약할 수 있는 달랏 1일 투어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장소에 방문하게 돼요. 먼저 림프억 사원, 도교풍이 많이 가미된 아주 화려한 불교 사원인데 야짱 시내 롱선 사원은 완전 다른 맛이죠. 그 다음은 프랑스가 건설한 달랏 기차역. 베트남 근대 건물들이 그렇듯 노란색인데 그리 크진 않지만 이게 또 귀엽습니다. 베트남 마지막 황제였던 바오다이, 그의 궁전에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로컬 건축가가 꿈을 가지고 건설한 크레이지 하우스도 달랏의 명물이죠. 달랏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건설한 니콜라스 바리 대성당도 멋집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야짱 시내 성당과는 느낌이 다른 클래식한 분위기예요. 마지막으로는 수원흥 호숫가의 야시장까지. 물론 호수 구경도 약간 할 수 있죠. 달랏은 왕복 이동 시간만 약 6시간, 꽤 멀어서 당일치기 투어에선 아침 7시 50분에 일정을 시작해요.
대신 야장의 일부였던 빈 원더스와 다르게 완전 다른 지역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날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 쉴 차례입니다. 그런데 야장 호텔 혹은 리조트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우선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할 땐 저는 저 멀리 깜라는 리조트보다는 시티의 비치 호텔 쪽을 추천해요. 클룩에서 예약할 수 있는 노보텔 야장을 살펴볼까요? 비치 호텔답게 비치 뷰로 예약을 하는 게 좋고요. 최대한 많은 객실이 비치 뷰이게 층 설계도 해놨죠. 룸 발코니에서 보는 야장 비치 멋지죠? 각도가 남쪽이라면 저 멀리 빈 원더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시티호텔의 장점은 여행 일정을 소화하기 편하다는 거. 빈 원더스, 케이블카 타는 곳도 멀지 않고 다음날 컨텐츠도 다 근처고 또 야장이 작은 도시가 아니니만큼 밤에 나가서 구경하기도 좋죠. 밤늦게 심심할 때 카페 갔다 올 수도 있어요. 단점이라면 대개 수영장이 소규모라는 거. 높이도 애매하게 4, 5층인 곳이 많아 멋진 풀을 기대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틀간은 수영장 갈 시간도 없으니까 수영장이 작다는 건 크게 체감되지 않아요. 만약 멋진 수영장에 가고 싶다면 이 일정 앞뒤로 깜라 리조트에 숙박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날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 스노클링을 위해 호핑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야장의 메인 비치에는 노는 사람이 많지만 여기는 그냥 바닥이 모래밭인 해변이거든요. 스노클링에 스도 기대할 수 없어요. 때문에 스노클링을 위해서는 별도의 섬에 가야 하죠. 그 무대는 첫날에 방문했던 빈 원더스의 혼재섬, 그 남쪽에 흩어진 여러 군도들입니다. 클룩에서 예약한 호핑 투어들은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3개의 섬을 들리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스노클링, 마지막은 해변에서의 릴렉스입니다. 다만 야장의 바다는 육지에서 좀 떨어졌다 해도 부유물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푸꾸옥 같은 맑은 수중 시야는 바랄 수 없죠. 하지만 물고기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밖에서 보는 물색도 꽤 예뻐서 간단하게 바다 물놀이를 하고 싶은 분들께는 이 스노클링 호핑 투어를 추천드려요. 이런 스노클링이 내키지 않는다면 시내의 다른 컨텐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 4가지 세션을 소개하는데요. 시간표에서는 임의로 오전과 오후를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2가지를 고르면 돼요. 첫 번째는 베트남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쿠킹 클래스입니다. 예약할 때 시장 구경 추가 옵션이 있는데 이건 오전 세션만 가능하고요. 베트남도 전통 시장은 아침 일찍 열어서 오후쯤이면 다 닫으니까. 물론 아오자이를 입은 직원과 함께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그 다음은 본격적인 조리 시간. 여러가지 코스를 고를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건 고이쿠온, 반세어, 그리고 퍼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스프링 롤을 직접 말 수 있고요. 찍어 먹을 소스도 배합해요. 그 다음은 반세어를 부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퍼보의 쌀국수와 숙주도 데치고요. 고명 고기도 슥슥 썰어요. 또 자기가 만든 것들을 직접 먹어보기까지. 야장 쿠킹 클래스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건 여긴 아직 관광 산업이 성숙하지 않은 동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방콕이나 하노이의 쿠킹 클래스처럼 멋지고 쿨한 커리큘럼, 시설을 바라면 좀 그렇고 어디까지나 이색 체험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장 시내 투어인데요. 몇 가지 상품이 있는데 디테일이 좀 달라요. 우선 방문하는 주요 지역들은 이렇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혼종 곳은 야장 비치 인근에서 가장 물이 맑은 포인트입니다. 사진을 찍으러 놀러온 베트남 사람도 많아요. 롱선사는 언덕 위에 대불상이 있는 불교 절이고요. 야장 시내 대표적인 불교 관광 포인트입니다. 대성당은 말 그대로 가톨릭 대성당, 기독교죠. 다낭의 핑크 성당, 하노이의 요셉 성당처럼 일반적인 서양풍이 아닌 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다음 시장은 커다란 로컬 시장입니다. 시장 밖 실외에는 야채나 육류, 생선 등이, 실내 2층부터는 의류나 가방, 슬리퍼 등 이런저런 잡화들이 있어요. 마지막 포나가르 사원은 먼 옛날 베트남 남부에 있었던 참파 왕국의 사원입니다. 성당이나 절은 베트남 여기저기서 흔하지만 이런 힌두 문화권 사원은 또 별로 없거든요. 아주 색다른 구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클룩에 보면 야짱 시내 총 상품이 몇 개 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 중 몇 곳을 가니까 비교해보고 고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머드스파입니다. 이것도 여러가지 상품이 있는데 저는 탑바의 머드스파를 이용했고요. 이름은 스파지만 마사지는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은 진흙 채운 욕조에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거 하나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도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이거저거 하면서 놀다 보면 반나절이 뚝딱. 마지막 선택지는 시내 쪽 번화가인데 여기는 CCCP를 비롯해 여러 카페들이 있고요. 야짱 오면 다들 코코넛 커피 한 번쯤은 마시고 가죠. 그리고 근처에 마사지를 받습니다. 마사지 가게에 널리고 널렸지만 야짱에서도 좋은 가게는 확실히 달라요. 예를 들어 클룩에서 예약할 수 있는 참스파, 시작하기 전에 선호하는 신체 부위라거나 오일도 직접 고를 수 있고 마사지 자체의 커리큘럼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원조인 태국 못지 않아요. 이제 저녁입니다. 우선 날이 덥지 않으니 야짱 비치를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나가다 몇 번 봤겠지만 이 야짱 비치 푸꾸옥은 물론이어 다낭보다 훨씬 더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는 재미가 상당해요. 스카이라이트라는 루프탑 바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야짱 비치 호텔 중 하나인 하바나 호텔에 있는 건데 클룩에서 미리 티켓을 구입할 수 있고요. QR코드를 통해 음료 쿠폰 교환과 함께 입장할 수 있어요. 30층이 넘는 높은 곳에 있으니 뷰 하나는 확실하고요. 그 안에도 여러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루프탑 바도 있고 이쪽은 이런 분위기, 그리고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녁을 먹을 수도 있겠죠? 또 그 너머에도 포토스팟이 있어요. 한층 더 위에는 추가 전망대까지 있는데 아마 비치 호텔에 묵는다 해도 룸이 이만큼 높진 않을 거고 또 발코니가 넓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때문에 여기가 야짱 여행 중 최고의 뷰일 거예요. 이 스카이라이트는 야짱 비치에 있는 만큼 꼭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덜 어두울 때 루프탑을 먼저 가도 되고 그러면 이 위에서 좀 더 다양한 색을 감상할 수 있겠죠? 만약 비치를 늦게 간다면 흥겨운 세일링 클럽에서 음악과 함께 춤을 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둘째 날 일정 역시 끝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알아본 야짱 알찬 36시간을 정리해볼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야짱 최고의 36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빨리 여행 오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소개한 경험 액티비티들은 전부 클룩에서 쉽고 빠르고 편하게 예약할 수 있고요. 비디오로 마치는 여기는 야짱 비치, 야경이 아름다운 그리고 즐거운 하반 호텔 스카이라이트 360 루프탑 비치 클럽입니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베트남에서 트립 컴퍼니였습니다.